자, 용해도 파트 3차시입니다. 포화 수용액과 석출량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면은 용해도 파트 내용은 개념은 전부 다 끝나요. 그 다음부터는 뭐 기출이나 문제, 개념풀이 같은 거 하면 되겠죠. 자, 포화 수용액이 뭔지부터 알아야 되겠죠. 포화 수용액 아까부터 들어봤을 거야. 처음부터 들어봤을 거예요. 포화 수용액, 불포화 수용액, 과포화 수용액까지 들어봤을 겁니다. 자, 그러면 포화 수용액이 뭔지부터 볼게요. 얘는 용질하고 용질 플러스 용매가 섞여 있으면은 용매에 용질이 녹아 있으면 이거는 수용액이라고 하는데, 포화가 뭐였어요? 포화라는 얘기는 녹일 수 있는 만큼 최대로 녹아 있는 상태를 포화 상태라고 합니다. 얼만큼? 용해도만큼이요. 용해도만큼 녹아 있어요. 녹음. 자, 물 100g 기준으로 했을 때 용해도가 만약에 86이라고 치자. 86g의 용질이 싹 다 녹아있을 상태, 요 상태를 포화 수용액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볼게요. 이거는 지금 질산칼륨의 용해도 곡선입니다. 네, 질산칼륨의 용해도 곡선이에요. 이 질산칼륨은 70도씨에서 140g만큼의 용질이 녹아있을 수가 있고요. 그렇게 됐을 때 다 녹아있는 만큼, 그만큼 녹아있으면 포화수용액이라고 부를 수가 있겠죠. 20도씨에서는 35g만큼의 용해도가 나오기 때문에 물 100g 안에 20도씨에서는 35g만큼의 용질이 녹아있을 때가 포화수용액인 거야. 자, 볼게요. 자, 70도씨 질산 칼륨의 포화 수용액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일단 물 100g을 기본으로 둘게요. 물 100g을 기본으로 둔다는 얘기는 물 100g이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물 100g이에요. 자, 물이 100g 있을 때 질산칼륨이 얼마 들어요? 70도씨. 온도는 나와 있습니다. 70도씨 물 100g 안에 질산칼륨은 140g이 녹아 있어야 질산칼륨은 140g이 녹아 있어야 포화 수용액이 되고요. 포화 수용액의 양은 240g이겠죠. 240g이 들어있을 때 물 100g이고요. 질산칼륨이 140g이라서 240g. 얘가 포화 수용액이 됩니다. 얘를 기준으로 잡을게요. 자, 기준으로 잡는다는 얘기는 포화 수용액 양이 꼭 이렇게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되냐? 물이 50g으로 줄어들었다고 생각해보자. 그러면은 질산칼륨이 얼마나 녹을 수 있을까요? 용해도에서의 절반이 녹을 수가 있겠죠. 용해도가 70도씨에서 140의 용해도이기 때문에 그 절반만큼밖에 못 녹이는 거야. 그럼 70의 절반하면 얼마 됩니까? 140의 절반하면 얼마가 되나요? 70이 되겠죠. 자, 물 100g에서 140g 녹이니까 물이 50g 있을 때는 70g밖에 못 녹인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포화 수용액의 양은 절반으로 줄겠죠. 120g이 포화 수용액입니다. 이게 페이크 가장 많이 나옵니다. 자, 분명히 포화 수용액이라고 얘기했는데 포화 수용액이 240g이 돼야 될 것 같은데 물 100g에 이만큼 녹였을 때가 포화 수용액이라고 했는데 포화 수용액 양이 120g이래요. 뭔가 이상하단 말이야.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요거 찾을 수 있어야 돼요. 바로 물이 절반으로 줄었구나. 그래서 용질도 절반밖에 안 들어갔구나.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자, 물이 200g이 된 경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물이 200g이요. 자, 물이 200g 있을 때는 질산칼륨이 마찬가지로 똑같이 들어간다? 틀렸어요. 2배로 들어가야죠. 140이 용해도이기 때문에 질산칼륨은 280g이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두 개 더해주면 얼마 나올까요? 480이 나오겠네요. 480g이 포화 수용액이 될 겁니다. 그쵸? 얘 120, 얘는 480. 누가 기준이라 그랬어요? 얘가 기준입니다. 됐나요? 자, 일단 용해도를 봐야 돼요. 물 100g이 있을 때 질산칼륨의 용해도가 얼마인지 파악을 해서 140의 용해도요. 그럼 100g에다가 140g을 타는 거야. 그럼 포화 상태가 됐겠지. 포화 수용액의 양이 240g입니다. 그러면은 절반으로 줄었거나 2배로 많아졌거나 하는 양을 예측할 수가 있단 말이야. 기준을 항상 만들어 놓고 나서 그 양들을 조절해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됐나요? 이렇게 해서 포화 수용액 양을 가지고 이제 얼만큼 용질이 녹아 있느냐에 따라서 석출량이 조금씩 바뀔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여기 보면은 포화 수용액과 석출량이에요.
자, 포화 수용액의 양을 구하는 것은 이제 기본 준비 단계야. 준비 단계가 이제 끝났어요. 요거를 가지고 석출량을 구하는 게 이제 문제들로 나올 겁니다. 한번 해볼게요. 자, 석출량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70도씨 질산칼륨의 포화 수용액 240g을 20도씨로 냉각시킬 때 석출량이 얼마로 나올 것인가? 여기서 포화 수용액 240g이라고 하면은 물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용질이 얼마나 들어있는지부터 파악을 하고 나야 녹용을 알 수가 있어요. 자, 포화 수용액 240g, 70도씨에서 질산칼륨의 용해도는 140이란 말이야. 그러면 물 100g에 질산칼륨이 140g 들어가 있으면 240g이죠. 딱 240g. 기본입니다. 여기죠. 기준만큼 들어가 있습니다. 물 얼마 들어있어요? 물 100g 들어있고요. 질산 칼륨이 얼마 들어있습니까? 140g 들어있습니다. 그럼 녹아있는 용질의 그람 수를 찾을 수 있죠. 질산 칼륨이 140g 들어가 있기 때문에 녹용 질산 칼륨이 140g이 들어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자, 찾았습니다. 그 다음에 20도씨로 냉각했을 때 자, 그럼 석출이 될 수가 있어요. 석출량 구해야 되겠죠? 이만큼이 석출이 될 겁니다. 얼마큼 석출되는지 찾아볼게요. 20도씨에서 용해도 저기 적혀 있어요. 35입니다. 35가 20도씨 용해도요. 냉온용 마찬가지로 물 100g 기준이기 때문에 35 나오면 되겠죠? 자, 그러면 석출량은 140 마이너스 35. 얘가 녹용이고요. 얘가 냉온용입니다. 냉온용 여기 적혀 있죠? 105g이 석출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다음에 두 번째 거 볼게요. 70도씨 질산칼륨 포화 수용액 120g. 얘가 제일 많이 나오는 유형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자, 어떻게 됐나? 일단 120g이잖아요. 물 100g에 용질이 꽉 들어가 있을 때의 질량을 파악해야 되는데 포화 수용액인데 120g이면 뭔가 이상해요. 자, 그럼 여기 기준을 세워놓고 나서 물 양이 줄었을 거를 여러분들이 예상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럼 이 얘기는 이거예요. 자, 물이 50g이 들어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용질이 70g 들어있을 겁니다. 질산칼륨이 70g 들어있는 포화 수용액 120g이죠. 여기에 해당합니다. 자, 물이 50g으로 줄었기 때문에 녹을 수 있는 질산칼륨의 양도 절반이 줄어서 70, 두 개 합치면 포화 수용액 120g이 나온다는 거예요. 됐나요? 자, 여기까지 구해냈으면은 이거 찾을 수 있어요. 녹용, 질산칼륨이 지금 현재 물 50g 안에 얼마나 들어있습니까? 질산칼륨이 70g 들어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 자, 20도씨에서 용해도는 35입니다. 35인데 냉온은 이게 절반으로 줄어야 돼요. 자, 물이 반으로 줄었기 때문에 녹을 수 있는 용질의 양도 20도씨에서 반으로 줄어주면은 녹용이 70이죠. 가만히 있어봐. 냉온용부터 하자. 자, 35 곱하기 녹을 수 있는 양이 절반으로 줄어서 이 양 계산하면은 17.5가 나옵니다. 자, 녹용 70 빼기 냉각 온도에서 용해도 냉온용 17.5 이거 계산해 주면은 52.5g이 석출될 수가 있겠다. 자, 그 다음에 50도 완성을 시켜볼게요. 녹아있는 양하고 석출된 양까지 완성을 시켜보자. 자, 녹아있는 용질의 그람 수는 17.5g일 거고요. 그 다음에 석출된 거 52.5g 석출이겠죠. 52.5g이 여기서 석출이죠. 밑에 가라앉아 있다. 가루가 나와 있다. 위에 것도 안 했네요. 자, 녹아있는 용질의 그람수 35g의 용질이 녹아있을 거고 석출량은 105g이 석출 얼마? 105g이 석출이 될 수가 있겠다. 자, 세 번째 거 가보겠습니다. 70도씨 질산칼륨 포화 수용액 480g이라고 했어요. 자, 뭔가 양이 너무 많잖아요. 왜 이렇게 많을까? 2배로 늘었다고 추측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물의 양이 2배로 늘었을 거고요. 물이 200g이 됐을 거고요. 용질의 양도 140에서 280, 2배로 늘어나겠죠. 280g만큼 질산칼륨이 들어있을 수가 있겠다. 자, 녹아있는 용질의 그람수 녹용 얼마야? 280입니다. 질산칼륨이 280g만큼 녹아있습니다. 그 다음에 냉각 온도에서 용해도 가지고 석출량을 한번 구해볼게요. 자, 20도씨에서 용해도는 아까 정해놨죠. 20도씨의 용해도는 35입니다. 35
그죠? 근데 냉온용 볼게요. 물량이 2배가 됐기 때문에 녹을 수 있는 용온질의 양도 2배로 늘어나겠죠. 35 곱하기 2에서 냉온용은 70이 됩니다. 녹을 수 있는 녹아있는 용질의 그람수 녹용은 280이고요. 빼기 냉온용 70 계산해서 210g이 석출될 겁니다. 마저 채워볼게요. 70g의 질산칼륨은 수용액 안에 녹아 있고요. 20도씨 물 얘기하는 거죠. 얼만큼 석출? 요만큼 210g만큼 석출됐다라고 보면은 포화 수용액과 석출량까지 다 맞췄어요. 제일 기본적인 개념 파트만 다 봤기 때문에 이 이후에 그래프 기울기가 여러 개 나와 있는 그림도 있을 거고 표도 있을 거고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어요. 그거 다 풀어보고 나야 용해도 파트를 완벽하게 마스터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단 기본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